자, 이제 챕터를 바꿔서요. 자, 파트 5죠. 정보사회의 쟁점 6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379쪽이고요. 자, 우선 제목을 보시면 정보사회에 대한 각종의 문제점이다 해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서두에 우리가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을 볼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죠.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자, 정보기술이 사회 불평등을 증대시킬 것인지 감소시킬 것인지는 정부와 초기부터 논쟁의 대상이다. 아무래도 이제 찬성 쪽 또는 이제 반대 쪽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분명히 있었죠. 앞에서도요. 자, 여기 보시면 토플러나 나이스빗 등은 정보기술이 도입하고 난 어느 시기에는 이것이 대중적으로 수용되고 보편화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낙관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낙관론이죠. 그러니까 이 정보기술이 기존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일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낙관론. 자, 낙관론이 있다. 자, 지금 누구였었죠? 자, 둠랭이 학자 기억하셔야죠. 토플러 대표적이죠. 자, 토플러 그 다음 또 나이스비츠 또는 뭐 나이스빗. 자, 여기서는 낙관하기도 했다. 다시 말하면 불평등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랬죠. 이 학자들은 불평등 감소. 자,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자, 근데 이런 낙관론만 있을 것이냐? 저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넷째 줄이죠. 정보기술이 일부 계층에는 배제되고 일부 계층에는 독점 활용됨으로써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관론으로 가야 되겠죠. 자, 비관론. 자, 슐러 등은 정보통신기술이 정보의 풍요를 가져다 주게 되겠지만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하면서 정보 불평등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랬어요. 자, 우선 슐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정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정보 부자, 정보 빈자. 정보 부자 또는 반대로 정보 빈자. 자, 해서 이 슐러는 정보 불평등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 가보시면 카스텔 역시 정부와가 학력 수준 간의 소득 격차를 벌릴 뿐 아니라 도시와 지역 간의 땅값 차이를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자, 카스텔도 자, 학력의 격차, 그 다음에 소득 격차예요. 자, 격차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소득 격차죠. 자, 그러니까 결국 학력 격차나 소득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심하다 이거죠. 자, 해서 일단 이렇게 학자들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두 개를 좀 나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계속 논의된 거지만 결국에는 이 정보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1번 가보시면 자, 정보 격차란 자, 요건 좀 줄을 좀 쳐 볼게요. 개념이죠. 정보의 빈부 격차, 즉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진다라는 개념이죠. 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자, 마타이 효과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자, 마타이 했는데 마타이 요거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하는 요거죠. 마타이 발음상의 문제입니다. 자, 거기 의미가 있어요. 마타이 효과는 신약성서에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뺏길 것이다 라는 구절에서 사용됐다. 그러니까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요거 무슨 현상? 마타이 현상이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겠어요. 자, 분명히 이제 이 정보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자, 밑에 한 가보죠. 정보 격차의 개념하고 이제 가설을 한번 보죠. 자, 1번.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얻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 레이더라고 제시했죠. 자, 여러분 뭐 특별히 볼 건 없겠고요. 뭐 일단 개념이 다 대동소이하게 설명을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새로운 서비스에 접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격차 확대 혹은 사회적 배제로의 정보 격차다. 다음 계속하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단절.
자, 그다음 개인, 가정, 기업 및 지역들 간에 서로 상이한 사회 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와 다양한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의 차이. OECD죠. 그다음 5번 사회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자, 정보통신 서비스나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 자, 6번 정보 격차, 디지털 정보 격차, 모바일 정보 격차인데요. 자, 사실 뭐 개념상에서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보 격차. 일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 사회 경제적 차이로 발생. 자, 디지털이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넘어 정보화 사회 그리고 넘어가서 기술의 발전이 사회적인 분화를 가져오는 현상과 원인까지를 포함한다. 그럼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 디지털 정보 격차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모바일이죠.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발생이다. 개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강조드리진 않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보급이론과 지식격차 가설이 나와요.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우선 보급이론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보급이론이라면 보급된다, 널리 퍼진다 이런 의미겠죠. 자, 내용 보시면 기술 발전에 따른 보급의 확대로 뉴미디어의 가격 하락에 따라 정보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좀 그다음에 자, 보급이론하고 그다음에 정보 격차 가설 두 가지 일단 설명해 드리죠. 자, 보급이론. 우선 뭐 좀 전에 여러분 읽어보셨습니다만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보급의 확대로서 이 뉴미디어의 가격이 떨어질 거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데까지 확대된다. 그러니까 정보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이거예요. 뉴미디어의 가격 하락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이건요. 뉴미디어의 가격 하락이 있으니까 결국 정보 격차 해소예요.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소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이것이 보급이론입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보급이론인데 자, 반대로 한가 보죠. 니은 지식격차 가설이에요. 자, 용어가 뭐 어렵지 않죠? 지식격차 가설입니다. 자, 지식은 격차를 점점 더 벌릴 거다라는 거죠. 보급이론과 반대죠. 자, 시간이 경과할수록 획득하는 지식과 정보량의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량 양의 차이가 자, 요건 확대예요. 반대로 가는 거죠? 확대될 것이다. 그 밑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죠. 자, 죄송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요. 자, 왼편에 있는 게 보급 이론에 기초한 예측이고 오른편이 지식 격차 가설인 예측이에요. 근데 실선이 있고 지금 점선이 있어요. 실선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사람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점선은 불리한 사람의 입장이에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세로의 지식의 양, 즉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오른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의 문제겠죠. 자, 이거는 왼쪽 오른쪽 전부 똑같아요.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이건 제가 뭐 거기 그림이 있으니까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사회적으로 유리한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 요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자, 요거보다 없는 자,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불리한 사람의 입장이 우선 이 보급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밑으로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가격이 하락되다 보니까 점점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여기에 별 차이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하락 때문에 결국 쭉 따라가더라 그래도. 그죠? 격차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빠르냐? 여기가 시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좀 빨리 얻느냐, 늦게 얻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면 큰 차이는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지식 격차 가설이죠. 이것도 그대로 그려보면 자, 요건 뭐 어차피 그림 똑같아요. 요 들어가고 있는 유리한 사람들 입장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격차, 지식 격차. 자, 요거 시간이죠. 자, 여기 없는 사람들 처음 없어요. 그런데
점점 정보나 지식의 양의 차이가 확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점점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그 그림 그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오른쪽에 있는 지식의 양이 여기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 그림 보고 뭐 어려운 그림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밑에 가볼게요. 자, 정보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확대가 되느냐? 자,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천천히 보죠. 자, 모든 수용자 개인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양이 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계속적으로 양이 증가하니까 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는 경제력에 따라서 그걸 가감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자,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의 정보량이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의 정보량보다 더 많이 증가하므로 기존 정보량이 많은 층과 적은 층 간의 정보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디귿, 정보 과잉 현상으로 수용자는 정보의 취사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 해결책으로 컴퓨터와 같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자는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보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똑같진 않더라.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최신의 어떤 정보통신 기술을 쓰게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다시 격차의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자, 다음. 자, 기존 정보 격차가 해소되기 이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정보 격차를 또다시 야기하게 된다. 뭐 특별히 외울 건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자, 그다음 오른쪽 가겠습니다. 자, 정보 격차의 발생 원인입니다. 이것도 뭐 이 항목별로 쭉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 사회 경제적 차이입니다. 자, 기억에 새로운 정보 기술의 채택 단계에서 소유와 비소유의 차이가 발생된다. 이 정보 기술의 채택 단계, 받아들이는 처음 단계에서 소유, 비소유, 아예 처음부터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생기게 되죠. 자, 는 소유의 격차는 개인의 경제적인 여건, 즉 수입과 직결되어 격차가 발생된다. 여기 지금 사회 경제적 차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나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소유의 그 채택의 측면에서 유리해지게 되고요. 다음 디귿,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는 이용자 부담 원칙으로 진입 비용과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이 우선적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 소수의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로 분류된다. 자, 두 번째, 이용 능력입니다.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능력이 개인마다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자, 기억.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정보 격차가 발생될 수 있고, 이는 자, 정보 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따라 정보 격차가 역시 발생된다. 다음, 컴퓨터 해득력에 따라 정보 격차가 역시 발생되죠. 또 리터러시라고 앞서서 한번 우리가 개념을 본 게 있죠. 해득 능력. 다음, 정보문해, information literacy 발음 나오네요. 정보문해의 능력에 따라서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해득 능력, 정보 해득 능력에 대해서 사람마다 같지 않다, 다르다. 유능한 사람이 더 많이 정보를 갖게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정보 상품의 집중입니다. 자, 정보기술은 소비 수요가 높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정보산업의 확장은 지방보다는 도시, 없는 자보다는 있는 자를 추구하는 실리적인 평양성이 좀 주어지더라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영향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모든 사람들의 정보 수준을 향상시키는 반면에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격차를 더욱 넓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각 개인의 정보 획득량은 증가하지만 다양한 집단 간의 정보 격차는 분명히 발생되고, 다음, 최초의 기술을 도입한 사람이 나중에 도입한 사람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으며 매스미디어와 대인간 채널에 더 많이 접촉할 기회를 갖는다. 다음, 새로운 정보 기술은 이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전에 다시 새로운 격차를 생성하게 된다. 됐죠? 자, 그다음 계속 갑니다. 뭐 특별히 제가 체크할 부분은 없어요. 내용이 평이하죠. 정보 추구의 욕구의 차이입니다.
이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적 정보를 더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적인 압력, 보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사회 심리적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 자, 밑에 6번째, 정보 격차의 이론별 원인과 해결 방안입니다. 자, 뒤에 가보시면 표가 있죠. 자, 확산이론, 그 다음에 격차 가설, 그 다음 현실론입니다. 자, 우선 이 확산이론 했는데요. 이 확산이론, 요거 세 개는 요거하고 살짝 다르죠? 보급이론하고 지식격차가설하고는 살짝 다른데 기본적인 맥락은 같아요. 이게 이제 넓게 퍼진다라는 건데요. 확산이론 가겠습니다. 원인 보세요. 새로운 기술 보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일시적 현상은 뭐에 대한 일시적 현상이죠? 정보 격차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 정보 격차는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야. 일시적. 자, 해결 방법. 시장 경제 체제 유지를 통한 가격 하락과 기술 개발이 있으면 되고 정부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내버려 두고 정보가 흔해지게 되면 정보에 대한 가격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정보 격차가 해소될 거다. 지금 요거 그대로죠. 가격이 하락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 격차 해소다.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보급 내지는 확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격차 가설입니다. 역시 요거죠. 자,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 능력의 만성적인 부재 및 정보통신기술과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 여러분 여기 신자유주의 나왔습니다만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국가 개입입니까? 시장 경제입니까? 신자유주의는. 그렇죠? 자유주의 했잖아요. 국가 개입은 이제 지양하겠다. 하지 마라. 자유시장 경제에 놓고 가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유시장 경제라는 얘기는 돈 많고 경제적으로 유리한 사람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해결 방법 가겠습니다. 자, 저소득 주민 및 개도국, 개발도상국에게 고용 및 교육기회 제공과 같은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 지원이 필요하고 저소득 주민 및 개도국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무상 보급 및 무료 정보와 교육 기회 제공. 다음, 무분별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정보의 공유 및 공공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 격차 가설은 기존의 시장경제, 신자유주의엔 시장경제에만 일임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격차가.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서 좀 조절해 줘야 된다. 이게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현실론 갑니다.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능력의 일시적인 부재. 자, 해결. 저소득 주민 및 개도국의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의 일부분을 지원. 공공기관을 통한 정보화 교육 강화. 민간 사업자와 협력을 통한 정보 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 자, 이것도 뭐 요 세 개, 뭐 확산, 격차 이게 이제 상반되는 것이고요. 현실로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가겠습니다. 정보 격차의 유형입니다. 자, 종류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우선 주체입니다. 주체. 자, 쭉 종류가 있죠. 뭐 성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남녀, 뭐 연령, 세대, 학력, 계층, 직업, 지역, 민간이냐 공공이냐, 뭐 장애인이냐 일반인이냐 국가나 개인이냐 또는 국가 간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주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 특별히 외울 건 아니죠. 니은. 자, 국가와 개인 간의 정보 격차 유형은 전통적 사회 불평등 분석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정보 격차만이 가진 특수한 유형이다. 디귿. 자, 국가와 개인이 가진 정보의 양과 질의 차이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은 국가와 개인 간의 소유한 물질적 부의 차이가 문제되지 않았던 전통적 관점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자, 일단 뭐 어느 정도 주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정보 격차의 세 분화 분류입니다. 우선 제목부터 보시면요. 접근 격차, 기술 격차, 경제적 기회 격차, 민주적 격차에서 네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요거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접근부터 가보죠. 인터넷 등 정보기기를 어디서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이 정보통신 기기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도 벌써 격차가 생기는 거죠. 아무래도 이것은 도심이냐 농촌이냐에 따라서 많이 크게 극명하게 갈리죠.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도심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가정에 뭐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없으면 PC방 그죠? 아니면 공공기관에 가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농촌에 가면 이 농촌마다 PC방이 있거나 어떤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좀 부재되는 경우가 많죠. 요걸 접근 격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기술 격차입니다. 자, 기술적 사용 능력과 정보 해독 능력이 다를 수 있다. 자, 디귿 경제적 기회 격차. 자, 경제적으로 우월한 집단이나 개인이 그렇지 않은 집단이나 개인에 비교하여 경험, 신념, 태도 등에서 격차가 있다. 이건 뭐 말 그대로죠. 경제적으로 우월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태도의 차이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민주적 격차. 선거, 투표, 정치적 참여 등 민주적 시민 활동에 관련된 이용 경험 및 태도에서 나타나는 격차입니다. 일단 요거는 4개 제목을 좀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접근이냐, 기술 격차냐, 아니면 경제적 기회 격차, 민주적 격차 4개 체크해 두시기 바래요.